보조지표 관련 영상이 벌써 4회차가 다 되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인기 많은 보조지표 중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목균형표가 뭔지, 그리고 구성요소는 뭔지, 매매 기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 영상으로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선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복잡해 보이고 외관이 되게 좀 사나워 보이죠? 나는 못 쓸 것 같고 전문가들만 쓸 것 같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전문가 수준으로 쉽게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란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로 주가의 움직임을 5개의 의미 있는 선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때 좀 재밌는 문구가 있죠. 주가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주가를 예측한다는 말은 시간 개념이 포함됐다는 뜻인데요. 다른 보조지표들이 이때까지 후행성인 게 많았던 거에 비해서 일목균형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후행성인 지표를 좀 개선을 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목균형표는 5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2 이렇게 5가지의 선이 있고, 선행스팬 사이에서 구름대까지 이렇게 총 6개의 구성 요소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일목균형표는 호수다 코이치라는 필명으로는 일목산인이라는 이분이 개발을 하셨습니다. 일목요연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놨다 그런 뜻인데, 일목균형표도 이 일목, 한눈에 주가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만든 지표다, 이런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일목산인이라는 이름도 붙인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양에는 피보나치 수열을 기반으로 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있다면, 동양에는 경험의 결과치, 이 일목산인이라는 분이 차트를 되게 잘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경험의 노하우의 집약체가 담긴 그 숫자 세트 가지고 만든 게 일목균형표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죠. 일목균형표는 5개의 선과 구름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개의 선과 구름대를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은 최근 9일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을 선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가격의 단기 이동 평균선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최고가와 최저가의 그 평균값만 나타냈기 때문에 실제 이동 평균선과는 살짝 다르지만 9일이라는 기간이 단기를 뜻하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단기 이동 평균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전환선이고요. 그 다음 기준선. 기준선은 최근 26일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환선과 똑같은데 기간이 다르죠. 26일을 기반으로 했냐, 9일을 기반으로 했냐, 그게 다르고 26일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중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기 이동 평균선으로 해석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 후행 스팬입니다. 현재의 종가를 26일 전에 표시한 선입니다. 즉 후행에서 표시한 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후행 스팬이 뜻하는 게 뭘까?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후행 스팬이 주가보다 위에 있는 이 지점, 이 빨간색 이 지점에서 산 사람들은 현재 수익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후행 스팬. 그 다음 네 번째, 선행 스팬 1입니다. 선행 스팬 1이라고도 하고 선행 스팬 A라고도 합니다. 뒤에 2는 B라고도 하고요.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치를 26일 선행시킨 선입니다. 전환선은 아까 9일이었죠? 기준선은 26일이었고요. 이렇게 평균을 한 번 더 평균을 낸 게 선행스팬 1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26일을 선행을 시켰잖아요. 즉 예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시세의 중심을 알려주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선행스팬 2. 선행스팬 2는 최근 52일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값을 26일 선행시킨 선이다. 이 역시 26일 선행을 시켰잖아요. 예측하려는 시도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 52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을 미래에 표시한 선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5개 선은 끝났고, 그 다음에
구름대입니다. 구름대는 아까 말했던 선행스팬 1과 2 사이의 그 영역을 뜻하는데요. 딱 봤을 때 이게 면이잖아요. 그래서 구름대라고 불립니다. 이 구름대에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점이 양운과 음운으로 나뉩니다. 갑자기 진짜 좀 동양스러워졌죠? 자, 핑크색 부분이 양운, 선행스팬이 선행스팬 2보다 위에 있을 때 이 말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가 양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과 매우 유사하죠. 단기가 중기보다 위에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양운이다. 그리고 반대로 음운은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낮을 때, 즉 단기가 중기보다 밑에 있을 때 데드크로스 지점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파란색 음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보통 이 양운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음운은 저항선 역할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름대는 추세의 반전을 나타내는 그런 신호로 또 많이 쓰이는데요. 음운이었다가 양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 순간이 추세의 반전일 확률이 높다. 이때를 잘 노리면 시세 차익을 크게 먹을 수 있다. 이게 구름대 나중에 나올 매매 기법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추세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찾기가 쉬운 부분이 있죠. 같은 원리로 양운에서 음운으로 전환이 됐죠. 슈프리마라는 종목이었고 이 지점에서 전환이 되면서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름대의 두께입니다. 이 구름대를 해석할 때는 두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두꺼울수록 추세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한다. 얇아질수록 추세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한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용어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좀 애매한 그런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길 좀 추천드려봅니다. 지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음운이라는 이 추세에 대한 신뢰도가 크다는 말은 음운이라는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두꺼울수록. 그리고 얇을수록 얇으니까 바뀔랑 말랑 이게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쉽게 바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음운이 유지될 확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양운으로 금방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매매 기법은 솔직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유명한 거 2개와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하나, 이렇게 3개를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환선 기준선 크로스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전환선 기준선 크로스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을 때 매수,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밑에 있을 때 매도. 자, 전환이 뭐였나요? 9일 평균선이었죠. 상대적으로 단기 평균선이고 기준, 중기 26일이니까 중기 평균선이 기준선이었죠. 그래서 단기가 위에 있으면 매수, 중기가 위에 있으면 매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매우 흡사하죠. 뭐와? 이동평균선과. 자, 차트로 봐야겠죠. 노란색으로 볼 때 중기 26일 기준선이고요. 단기 9일 전환선입니다. 초록색. 이렇게 두 선이 있을 때 크로스가 되는 그 지점을 찾아주세요. 언제? 전환이 위에 있는 그 크로스 지점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있겠죠? 자, 이 지점을 이었더니 핑크색이 잘 뜨죠? 대체적으로 전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반대로 기준선이 올라오는 지점을 체크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추세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방법은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를 켰잖아요. 이 일목균형표의 장점은 다른 보조지표와 다르게 예측을 한다. 이 시간지표를 활용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스팬을 활용하지 않았죠. 기준선과 전환선만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과 매우 유사할 수 있겠죠. 물론 진짜 이동평균선의 며칠선과는 살짝 다르겠지만 그 원리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살짝 일목균형표의 매매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시간 지표를 쓰지 않아서 좀 아쉬운 방법이었다. 이게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구름대 지지 저항 방법인데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양운일 때 지지, 음운일 때 저항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명확하죠? 자, 핑크색일 때 지지한다. 이 핑크색인 라인이 예쁘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쭉 이어져 있고 이걸 지지하면서 점차 저점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지지를 받았다. 지지선으로 해석을 됐고 그 다음 반대로 파란 부분, 음운이 뜬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 저항선 밑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이 방법 역시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라서 저는 처음 연습할 때 이거부터 연습하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볼린저 밴드와 함께 보기. 이번에는 매수 시그널 찾는 방법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앞에 1번, 2번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볼린저 밴드와 섞어서 보는 그 방법입니다. 세 가지 체크사항을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데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니? 그 다음에 양운이 받쳐주고 있니?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크로스가 됐니? 크로스가 됐을 때는 전환선이 위에 있는 거겠죠? 단기가 위에 있니? 그 지점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니? 보면 이 세 지점이 나오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은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는 제가 따로 영상을 과거에 촬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옆에 카드로 달아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는 지금 여기 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단을 뚫은 지점 여기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체크를 해놔봤고요. 두 번째 체크사항, 양운이 받쳐주니. 얇긴 하지만 지금 여기도 전환선이 위에 있죠. 핑크색 구름입니다. 양운이 받쳐주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세 군데 다 지금 핑크색 다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세 개 다 살아남았고 그 다음 마지막 체크상 기준선 전환선이 크로스 되니?를 봤을 때 크로스 되는 지점은 이 한 군데밖에 안 남네요. 아쉽게도 여기가 크로스 되지는 않죠. 그래서 한 군데 지점을 따졌을 때 상승하는 그 초반 국면에 이르는 그 지점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아마 이제 볼린저 밴드와 함께 보기 이 방법은 쉽기 때문에 이해는 금방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과거 데이터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오늘 당장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더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촬영 날짜가 11일인데요. 이 11일 당일 장 마감표를 캡처를 한 거예요. 레이라는 종목이고 예시를 들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1일 수요일인 거 보이시죠? 자, 오늘가 6%까지 갔다 온 종목이네요. 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체크사항 기억해주세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니? 를 봤을 때 오늘 어때요? 뚫고 왔죠? 종가 기준으로도 살짝 높게 뚫은 그 지점이에요.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양운이 받쳐주니? 핑크색 딱 보이죠?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통과. 세 번째, 이 다을랑말랑한 그 애매한 지점인 거죠. 이 지점이면 이 정도 상황이면 저는 매수에 한 80%의 확신을 가지고 매수 버튼을 누를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이 일목균형표 차트 보조지표만 봤을 때 80%의 확률로 매수를 누르겠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제가 이 종목의 재무지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한 건 아니고 그냥 오늘 딱 봤을 때 매수 타점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내일 투자할까 말까 이거를 판단하기에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본 그런 종목입니다. 절대 매수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일목균형표만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점으로 봐도 괜찮은 지점인 것 같다 라고 의사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체크할 거는 많죠. 다른 방법에 비해서 체크할 거는 3개로 많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번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또 방법이 직관적이고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 보조지표와 섞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를 원리와 구성요소, 매매 기법까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주식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